그 민생당의 청주 서원 후보시잖아요. 이제 네. 끝까지 완주하실 거죠? 예, 끝까지 완주한다는 거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은데요. 네. 처음부터 12월 17일 네. 9시에 1등으로 등록을 했고 네. 마지막까지 간다는 거는 네. 제가 공연에 말했기 때문에 끝까지 갈 것입니다. 네. 우리 유권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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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서원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은 IMF보다 더 힘든 경제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을 실패하였고 기득권 거대 양당은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고성과 몸싸움으로 국회를 마비시켰던 동물국회, 그리고 민생을 도외시했던 식물국회였습니다. 저는 이 양극단 진영 논리를 치우치지 않고 오직 우리 민생과 민의만을 위한 이 극한 어려움을 극복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이창록 시민이 주인인 정치, 서원 구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젊은 힘으로 서원의 경제 발전을 꼭 이루겠습니다. 저 우직하고 든든한 서원의 곰, 저 이창록을 선택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국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혹시라도 정책 제언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가뜩이나 어려운 이 경제에 많은 그 경기 침체를 넘어서 경기 위기 그리고 경제 붕괴까지 갈 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우리 소기업들 월급을 어떻게 줘야 될지,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될지, 그리고 이거 사업자를 접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데요. 우리 정부가 정말 처음부터 빠른 대처를 했다면 더 좋은 상황으로 전개가 됐을 거지만, 하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무적인 상태로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9명의 확진자에서 더 늘지 않는 상태고, 그나마 지금 마스크 공급이 그래도 원활하게 돼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그래도 많은 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 마스크에 대한 부분을 왜 굳이 꼭 약국을 통해서 우리 서원 국민들,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급을 했는지 그 이유는 정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그 동사무소라든지 통반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편한 방법으로 정말 더 체계 있게도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30분에서 1시간씩 줄 서서 그 마스크를 구하는 그 모습이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냐는 그런 의문이 생길 정도로 참 답답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 그 이 위기를 추경 예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국회 다시 합심해서 이거를 잘 풀어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앞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정말 그 양극단 그 진영 논리, 자기네 이익만을 위한 그 정치가 아닌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서원 구민에게 정말 보다 나은 어떤 바른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재난기본. 예, 제가 이제 농가기본소득제도 좀 주창하고 있긴 한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국가 재난으로 인해서 이게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로 이렇게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 위로를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오는 7월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래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서원구 하면은 이제 도심의 허파라고 하는 가장 큰 구룡공원이 있고요. 또 이제 매봉산 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에는 아직도 실시 계획이 진행되는 것 관련해서 불만 섞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어요. 예. 우리 후보님은 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산남동 옆에 있는 성화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구룡산은 자주 이제 오르던 산이기도 하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일몰제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계속 불거져 왔는데, 원칙적으로 저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발생되는 모든 갈등에 대해서 정말 많은 단체, 많은 그 어떤 시, 도에 있는 모든 산하단체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이거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곳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분명히 또 충분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일 건데요. 공원을 최대 이제 보존을 하고 채소 개발을 하는 쪽으로 많이 의견이 지금 모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정부 청주 시청의 신화에서 전체적으로 이 땅을 매입을 해보려고 이렇게 했지만 금액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 그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당연하긴 한데 사실 이런 험난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청주시에 안정적인 어떤 일부 공원의 매입 부분, 예산 확보, 그리고 원활한 행정 절차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런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들, 어떤 최소 이제 개발을 하고 최대 보존을 해서 구룡산의 어떤 그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그에 따른 또 공원의 난개발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시민의 불편함 그 다음에 민원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정말 행복한 구룡산 일대에 있는 우리 서원구가 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 중에 꼭 대답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장성 장암동의 비행 훈련장 이전 문제 그리고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가 오랜 수건인데요. 혹시 후보님이 국회에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이전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전한다라면 어떻게 그 해당 부지를 활용하실지 한번 좀 생각하신 게 예, 지금 21대 국회가 아닌 지난 20대 국회, 그 전 19대 국회 계속 과거부터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장성 장암동 쪽은 이제 비행 훈련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개발이 지금 계속 허가가 안 나는 상태에서 택지 개발이 안 이루어졌죠. 그에 따른 우리 서원구에 어떤 손해가 좀 있습니다. 어떤 피해냐면 다른 곳은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들 이동을 하다 보니 서원구에는 인구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많이 떠나고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마지막에 성화동 삼단동이 거의 마지 끝자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새로 된 그 택지 개발도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되고 있는 동남주 같은 경우도 있고 네. 방서 그다음에 뭐 아이파크 지역도 네. 비아동 쪽에 굉장히 많이 또 아파트들이 들어섰는데 하여튼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 훈련장과 교도소에 대한 이전은 되게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무슨 후보께서는 어떻게든 이전해보겠다 라는 또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뭐 옮기는 거는 다 옮길 수 있는데 어떻게 옮기느냐, 옮기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이제 그 예산 확보 그리고 그 옮기는 지역의 주민과의 동의 그리고 보상 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충분한 보상이 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해서를 정말 단순하게 그냥 옮길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그 다음에 체계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또 부지를 내어주었던 네. 우리 그 장암동에 있는 주민들께는 그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장성동 그리고 장암동의 그 주민의 그 유출과 낙후에 관한 문제는 공론화되어서 발전과 보상에 이루어지는 방안을 수립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원구민 어느 누구도 불편과 부당함이 생기지 않도록 저 이창록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시면 처음으로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 있으시다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네. 농가기본 소득제입니다. 예. 농가기본 소득제를 제일 먼저 국회의원이 되면 시행할 건데 저희 서원구가 도농 복합시설 그렇죠.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농촌이 사실 살아야 이제는 경제의 기본인 1차 산업이 모든 그 밑바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건데 1차 산업에 남아있는 그 농가 쪽에 나서 농사를 지을 만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뭐 70대만 해도 젊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 농가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농가기본소득제는 취지는 그냥 지역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좀 주는 부분이 아니고 이걸 제대로 법제화를 하고 국가적으로 젊은 남녀 부부 뭐 이런 사람들이 농가에 가는데 먹고 살 수 있는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 금액을 딱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최소 개인 한 명당 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거기서 아이도 키우고 살 수 있을 그런 여력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 도시에서 각박하게 사느니 그냥 농가에 가서 내가 한번 땀도 흘려보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주는 건데 사실 뭐 기본 금액이라는 거를 제가 딱 정해서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당 한 100여만 원 수준 그 이하에서 한 뭐 50만 원 수준 사이에서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제대로 확인하고 제대로 농사에서 농사를 짓는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만 잘 가져준다면 되는 것이고, 제가 좀 길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농가에 청년이나 중년이 가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더 새로운 농가의 어떤 뭐 부가가치가 많이 나가는 그런 어떤 뭔가 농가 개발을 통해서 이제 더 좋은 그러니까 스마트팜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고 아이들을 낳게 되고 아이들을 키우게 되고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폐교가 열리게 되고 그 아이들이 다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상가가 형성이 되고 청년들의 실업이 해결될 뿐더러 중장년층의 노후 또한 해결이 된다. 그럼 국가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뭐 청년들 실업을 살리기 위한 그런 비용들이 사실은 이쪽으로 투자가 되면 여기에서 새로운 또 시장이 형성이 되고 일제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가 낮은 게 아니고 높게 되는 거죠. 그러면 농사 짓는 거는 이제는 창피한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의 전환 그리고 의식의 전환, 1차 산업의 중요성, 저는 그런 거를 좀 바꿔보고 싶은 게 제 그 첫 번째 농가기부소득제에 대한 법제 아닙니다. 네. 6차례에 걸쳐서 정치개혁까지 이제 공약 발표를 하셨거든요. 네. 이제 다음 주 중에 또 공약 발표를 7번째 공약 앞두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발표적 공약들을 우리 유권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공약 정책 공약을 네. 가장 많이 그래도 이제 발표한 후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총 6번에 걸쳐서 발표를 했고 거기에 이제 그 중에서 또 바로 이제 다음 주에도 또 공약을 또 발표를 하는데요. 제 핵심 공약이 또 다음 주에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여기서 좀 공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이제 공약 발표의 4번째 그 공약이 보건위생, 의료에 대한 그 부분을 약속했는데, 보건의료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충북대학교, 서원구에 있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이라든지 약학대학에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하자라는 계기에서 이번에 이제 4번째 공약에 포함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또 보면은 또 코로나19 외에도 보건 의료에서 이제 위급상 이럴 때 대비할 수 있는 종합 대책구를 마련하자. 그리고 감염병 다 포함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보건소의 역할 증대를 좀 하자. 그리고 그 기능을 좀 강화시키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항상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의사에 대한 부분 말고 간호사 그리고 그다음에 조무사에 대한 처우를 좀 개선시키자. 이번 코로나19는 저희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참 이런 위급한 시기에 잘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이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전국에도 봤을 때 지금 저희 청주는 되게 그래도 안전지대이긴 한데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아직까지 또 많이 힘들고, 저는 이제 이런 그 보건 의료 위생 이런 부분들을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이 아닌,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고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종합 대책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 집단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그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그 기구를 연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 청주가 앞으로 광역시로 가는 그 길에 스마트한 교통의 대개조, 대중교통에 대한 새로운 체계 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철을 지상철, 지하철을 두고 그 기점에 그 가까운 거리는 공유 자전거, 그리고 킥보드, 그리고 버스는 순환버스, 소형버스로 순환을 하게 해서 버스 구간과 구간에 갈아타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우리 청주 현재 문제는 버스를 탔을 때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교통 체제 그리고 공용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중교통에 대한 활성화, 그걸 통해서 차량이 줄어들고 그에 따른 또 주차장 확보가 하는데 더 일조를 하는 그런 그 공약을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이걸 이루려고 합니다. S50 사업으로 경기 활성화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까지 또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해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종합 스포츠 테마시티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도 같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포츠 센터를 이제 서원구 쪽에 건립을 하고, 무심천변을, 개발하는데 생태공원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울에는 청계천 같은 그런 것처럼 경비를 하고, 오토 캠핑장, 그리고 여름에는 야외 수영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그 다음에 각종 야외 축제, 야외 무대, 그 다음에 야외에서 즐기는 스포츠 공원, 그걸 마련하고 공용 주차장도 같이 함께 개발함으로써 주차에 대한 부분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무심천과 연계된 테마공원 속에 반려동물 테마 타운까지 또 같이 함께 해서 그런 특구와 같이 어울려서 대규모 스포츠 그리고 테마가 있는 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고, 이거 인터뷰 진행하시는 거 되게 힘들으셨을 텐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우리 유권자분한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지 호소 하셔도 되고요. 네. 40대 젊은 정치인 이창록이 당당하고 용기 있게 부딪혀 보겠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며 서원구의 발전과 변화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지칠 줄 모르고 빨라지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스마트하고 밀접한 젊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2006년 300이란 영화를 보셨습니까? 300은 기원전 480년 그리스 테르모필레 지역에서 벌어졌던 페르시아군과 그리고 연합방어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다루었으며, 스파르타 정예군 300명의 전사들이 나라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결사항전하여 몰살당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숫자는 같은 300명인데 어떤 300명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또 다른 300명은 자신의 권력과 정권에만 눈이 멀어 나라와 국민들을 멀리하는 300인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개혁이 먼저입니다. 정치가 바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가, 국민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세비 줄여야 합니다. 국민 세금 먹는 하마, 정당 보조금이란 제도도 이합집산식으로 당이 만들고 헤어지고 명분 없고 또 합치고, 이런 정치는 절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정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민주화를 말하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정치인들은 지금 다 어디 가셨습니까? 정당만 보고 투표하여 당의 눈치만 보고 당에 충성하는 300은 또 뽑으셨습니까? 당이 먼저 아니라 국민이 먼저인 용병 300명을 뽑아주신다면 대한민국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서원고 이창록, 진짜 정치를
4월 15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이창록 많이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